대한민국 최소 근육수 전율의 승부사 별대박입니다. 삼두 내에서 천지가 개벽한 고래 사냥을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2월 4일 토요일 토요경마 별대박의 UCC 방송 삼두 내에서 천지가 개벽하는 고래 사냥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별대박입니다. 그 2017년도 그 구정 명절을 지내고서 새 실질적인 첫 주 경마, 그 토요 경마가 또 펼쳐집니다. 한 주 동안 휴장을 거쳤기 때문에 수많은 마필들, 휴양마들도 나오고 아주 곳곳에서 그 많은 이변이 예상이 되는 그런 하루로 판가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토요 경마도 별대박 옆에서 함께 도움 말씀을 전해주실 개곤 해설가 선동열 전문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선동열 위원님, 이번 주 토요 경마 상당히 좀 아주 박진감이 있고 좀 흥미로운 하루가 될 것 같은데, 예,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역시 좀 휴장기로 인해서 마필들의 좀 컨디션 변화는 일반 팬들이 사실 알지 못하거든요. 예. 현장에서 사실 화면 보시는 분들도 저 말이 컨디션이 좋나 나쁘나 그걸 사실상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일단 쉬운 방법은 좀 체중을 체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마필들이 어떤 윤송 때나 이렇게 경주 뛰기 전에 정상적으로 보행을 하는지 그런 이제 간단한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하셨다가 이 내가 배팅을 하려는 마필의 어떤 이상 징후가 보인다라면 그 경주를 포기할 수도 있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역시 휴장기 이후에는 마필들의 컨디션 변화로 인해서 배당이 나오는 흐름이 지금까지 계속됐기 때문에 이번 주가 상당히 좀 어려운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이번 주 경마가 토요일은 상당히 또 많은 또 이변이 예상이 됩니다. 역시 항상 마찬가지로 명절 턱밑 경마가 늘 보면은 고배당도 많이 나오지만 뜻하지 않은 그 이변이 돌출되기 마련이고, 지금 서울 경마장은 그 주력 기수들 중에서 그 능력 있는 기수들, 조성권이나 하만식 그리고 조인권이가 부산 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 계속해서 좀 똥기수들, 부민호를 비롯해서 최근에 잘 뛰어주고 있는 황종우 이런 애들 똥기수들도 앞으로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을 가고 있습니다. 똥말은 아니고 똥기수일지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인데, 결국은 이 막건수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시기가 좀 지나면서 좀 적응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 서울에서 기수가 새로 왔죠? 네, 용병이 왔죠? 네, 용병 기수가 그 두 놈이 새로 왔잖아요. 네. 네. 그 한 놈은 그 일본 놈이에요. 일본인인데 그 별대박이 이게 놈 소리가 이게 배가지고, 별대박은 이 일본 놈들, 그 중국 놈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싫어하시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 얘기 자체를 그렇게 나오는 건데, 일본 애들 중에 그 하타나카 신지 이 기수는 괜찮아요? 그래도 일본 기수치고 그렇게 못했던 기수가 지금까지 용병 기수는 없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다 수준급의 기성수를 보였기 때문에 이 신지 기수라는 기수도 물론 오늘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성수를 좀 보유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하타나카 신지라는 애는 그 일본에서보다 오히려 이 한국에서 좀 적응을 좀 잘할 것 같아요. 그 조교 때 이 조교 시키는 거나 아주 상당히 좀 파워풀한 그런 그 감각을 갖고 있는 기수로 별대박도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일본에서 우리나라 와서 역대급 최고의 능력 덩어리들 우찌다 토시오를 비롯해서 이쿠야스 쿠라카네 등등, 한때는 그 나고야의 전설인 어쩌네에서 오카베 마코토 그런 놈들도 있었지만은 그런 애들 못지않은 기수가 하타나카 신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번 주에 기승하는 거 보고서 좀 봐야 되겠지만, 제가 그 조교 때 보면은 괜찮은 그 악바리 근성이 좀 있는 그러한 덩어리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서울에서 또 새로운 용병이 한 놈 또 있어요. 걔는 그 세인 패트릭 칼슨이라고 그 칼슨입니다. 앞으로 칼슨이란 이름으로 그 나올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보시는 예상지 같은데 걔는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러니까 그 북유럽입니다. 그 유럽 그 세계지도 이 끄트머리 있게 그 북유럽 추운 곳에서 왔죠.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스웨덴, 그 노르웨이, 그러니까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이 반반씩 그 양분해서 그 땅덩어리 갖고 사는데 거기에 그 반은 노르웨이 땅, 반은 그 스웨덴 땅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한반도는 반은 지금 북한 땅, 반은 남한 땅이잖아요. 거긴 그 우리나라는 남북으로지만 거긴 동서로 이쪽 그 서쪽은 그 노르웨이, 그 동쪽은 스웨덴. 그 요즘 그 최순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최순실이 그 딸내미가 있는 데가 덴마크잖아요. 네, 덴마크죠.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 바로 꼬리 아래가 바로 덴마크.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매우 추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추운 나라 스웨덴서 그 패트릭 칼슨이라는 애가 와 있는데 그 얘는 뭐 그래도 뭐 추운 나라에서 와서 그런가 우리나라 춥잖아요. 예, 춥다 보니까 같이 춥다 보니까 얘는 별로 추위를 좀 덜 탈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추운 나라에서 와가지고 앞으로 올 겨울에 이제 시작부터 겨울에 많은 그 기승술이 또 많이 좀 돋보일 것 같습니다. 칼슨 기수도 많이 좀 주목이 됩니다. 오늘 토요 경마에서 무려 6마리 기승을 하고 그 일요 경마에서도 뭐 칼슨이 기승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칼슨 덩어리 앞으로 좀 이 칼슨도 그러다 보면 지금 뭐 용병들이 계속 이렇게 서울 부산 자꾸 와대니까 이 요즘 또 똥기수들 잘 나가고 있는데 그 용병들로 인해 가지고 또 똥기수들도 또 다시 그 퇴색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뭐 용병이 많이 올수록 여러분한테 좋습니다. 예. 저희 예상가들한테 좋고 안 좋은 건 기수들 본인들밖에 없죠. 우리나라 기수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용병에서 오는 걸 기수협회 자체에서 정말 결사반대해서 막고 하는데 뭐 그 흐름을 지네들이 어떻게 뭐 막겠습니까? 이제 더 많은 용병이 올 거고요. 그럴수록 어떤 마필의 이제 능력을 제대로 못 끌어내는 기수는 점점 이제 퇴색되는 시점이 우리나라도 오기 때문에 용병 기수에 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기는 좀 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별대박도 그렇고 뭐 경마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면 용병들이 나타나서 말을 열심히 타진 것 그렇죠. 같죠. 예, 그렇죠. 그 뭐 얄뼈하는 놈들은 뭐 있으나 마나한 놈들이고 그 용병들이 나와서 지금 이게 2017년도 그 새해 맞이하면서 앞으로 그 기수 판도에 그 용병들이 그 활약상이 매우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문세영 기수는 작년에 그 뭐 백승을 넘기긴 했었지만은 뭐 물론 다승왕이죠. 뭐 전국을 통틀어서 116승인가 있죠. 네. 예, 문세영은 그러니까 지금 6년 이상 그 100승 이상을 그 7년째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올해는 100승을 할까요? 그래도 뭐 백승은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7년째 문세영이 100승을 해왔는데 그 문세영 기수가 지금 갈수록 좀 많이 좀 약해지고 그렇죠. 있죠. 예. 올해는 지금 뭐 1월 달은 또 뭐 기승정지 또 해외 마카오도 갔다 오고 뭐 그래가지고 뭐 올해 딱 1승이 불과한데 그런 거에 비하면 페로비치가 뭐 얼마나 또 상당히 좀 더 해줄 것도 같습니다. 이 페로비치 기수는 이번 주 안 나오잖아요. 예. 페로비치는 이번 주 안 나오고 앞으로 그 박태종 기수도 지금 태종이가 지금 그 부상 때문에 그 못 나온 지가 꽤 됐잖아요. 이제 뭐 좀 쉬었으면. 올해 그 이달 뭐 21일인가부터 21일까지 그 기승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태종이도 뭐 이제 뭐 갈수록 이제 끝났다고 봐야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될 그런 등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문세영이도 올해는 아마 그동안 한 7년 동안 쌓아왔던 성적에 비해서 많이 좀 못 미치는 그런 성적을 거둘 것도 같습니다. 예, 지금 서울 판도가 페로비치가 앞으로 뭐 엄청난 그 기량이 갈수록 예상이 되고 그런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 경마 역시 뭐 명절 연휴 턱 밑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많은 배당도 예상이 되지만 그 앞서서 말씀드린 용병애들 하타나카 신지 그 일본 놈하고 스웨덴에서 온 그 패트릭 칼슨 기수, 셰인 패트릭 칼슨 기수 또 여러 두의 마필을 기승하고 있는데 용병애들 뭐 상당히 좀 주목하고 잘 살펴서 우리가 함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동열 위원님 이번 주에 또 출전마들 막 좋은 마필들 많이 갖고 오셨죠? 예, 어떤 뭐 컨디션 변화에 따라서 마법을 좀 막권을 추천말을 준비를 했는데 좀 현장까지 좀 이어가는 거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선동열 위원님께서도 이번 주에 또 출전 예정만 많이 또 준비하셨고 별대박도 뭐 감춰진 배당마대 가지고 쇼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별대박이 먼저 지난주에 적중배님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설날 연휴전 경마에서 토요 경마 별대박이 뭐 배당의 승식은 뭐 상당했어요. 뭐 300배가 넘는데 뭐 복승식, 쌍승식, 삼복승, 삼쌍까지 전부 단통입니다. 그게 구통사람 마필 환구를 하긴 했지만 뭐 그 외에도 뭐 적중을 드린 경주가 여러 개 있었는데 뭐 지난주는 토요일에 잘하고 일요일에 좀 망가져서 뭐 그 점 때문에 뭐 광고는 좀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선동열 위원님 어떠세요? 네, 저도 뭐 마찬가지. 지난주 그 설날 그 명절 연휴를 앞두고서 그 마지막 경마일에 좀 많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지금 이빨을 이 어금니를 물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별대박이 또 승부 경주부터 예고를 드릴게요. 앞에 승부처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토요 경마 서울에서 별대박이 1경주, 7경주, 11경주, 17, 11. 선동열 전문위원님이 5경주, 10경주, 12경주, 5텐, 12. 그 외에도 뭐 승부 경주가 더 있어요. 그리고 일반 경주까지 프로스기 텍스트 꼭 참고하시고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토요 경마 오늘 좀 시작이 늦은 시간인데 사설은 적고 준비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라운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서울 1라운드입니다. 오늘 토요 경마에서 별대박이 서울에서 오늘 첫 번째 승부 경주로 노리고 있는 경주입니다. 오늘 준메인 승부처로 노리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 별대박이 토요 경마에서 준메인 승부처 1경주 적중 드렸는데 하필이면 뭐 그 받쳤던 막건 뭐 대길로 끝이 나서 뭐 적중은 했지만 적중은 합니다. 뭐 달다리가 3차 왔던 경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별대박 적중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뭐 저배당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 1경주 적중률이 별대박 빼어나고 이번 서울 1경주 오늘 준메인 승부 여기서 한번 제대로 가겠습니다. 별대박은 2017년도 새해에도 늘 과천경마장 예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시장에서 시작을 할 것입니다. 이번 서울 1경주 선동열 전문위원님께서 좀 좋은 마필 보실 텐데 별대박도 조언을 받겠습니다. 54조의 6번 몽라쉘이라는 마필입니다. 직전에 이제 데뷔전을 한 차례 치렀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의 편성은 에이스7 강촌의 아침 대끼리로 그냥 끝났죠. 대끼리로 2.9배로 그냥 마감이 됐는데 이 몽라쉐란 마필이 직전에 그런 상대들과의 경주에서 뭐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다라는 측면 500kg가 훌쩍 넘는 굉장히 좀 거구의 마필인데 직전 데뷔전에서의 조교 때 모습을 보면 마체가 큼에도 불구하고 훈련 강도를 좀 끌어올리지 못하는 모습 속에 데뷔전 최선의 승부를 예측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역시 3차기에 좀 그쳤던 마필이죠. 자, 이번에는 병합 훈련을 시행을 하면서 충실히 걸음을 다졌고요. 이번 경주 안쪽 게이트 물론 마음만 먹는다라면 앞선까지 나설 수 있는 기본적인 순발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뚝심으로 밀어붙이는 6번 몽라시라는 마필이 이번에 최선의 승부만 펼친다라면 뭐 복승식 한 자리는 뭐 충분히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느꼈습니다. 지금 그 별대박이 오늘 준메인 승부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한번 제대로 우리가 쇼부를 보고 우리가 뭐 제대로 한탕 받을 수 있는 경주인데 뭐 저배당 택길만 아니라면은 이번 주 별대박은 무조건 적중을 할 겁니다. 그래도 뭐 세게 관심을 우선 드리는 마필은 4번 수성 챔프. 별대박이 늘 말씀드리지만 직전 경주에 그 경주 제외된 마필 그 차기 경주 나왔을 때는 그 이빨을 물고 승부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건 통계적인 확률로 인했을 때 항상 보면은 직전에 출전 제외, 경주 제외된 놈들은 차기 경주에 안 가리고 승부를 봅니다. 그러면서 승률이 가장 높은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믿고서 승부가 가능하다. 경마가 말능력으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승부는 걸렸다.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마필이 4번 수성 챔프인데 포이스트 캠프의 자마예요. 앞으로 뛰면 뛸수록 이 대기 만성형의 혈통이기 때문에 거리가 늘면 늘수록 더 뛸 수 있는 마필이고 오늘 등어리가 김용근이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2017년도 추세는 별대박이 보기엔 페로비치가 언제까지 계속 연장해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용근이가 문세영에게 가장 맞수가 되고 오히려 넘어설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별대박. 왜냐하면 조성근은 작년에 와가지고 55승 거두고 부산으로 또 돌아갔지만 용근이는 좀 달라요. 왜냐면 올라왔는데 인권이도 내려가고 완식이도 내려갔는데 성권이도 내려가고 용근이에게는 오히려 더더욱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올 한 해인데 김용근이 김용근 기수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스타트가 가장 빠른 등어리로 보시면 됩니다. 어지간하면 서울에서 김혜선이 박으run이 예전에 하만식이 이런 애들 스타트가 좋다고 하지만은 이 용근이의 스타트를 따라올 수 있는 놈은 없어요. 별대박 보기에는 부산에 김동영 이런 애들도 이제 맛이 가가지고 댕빨 받을 수 있는 말은 용근이다. 이번에 4번 수성 챔프 지금 외곽에 9번 라운 쿼트로 이런 놈들도 인기를 모으겠지만 지금 외곽으로 게이트가 밀려 있잖아요. 아무리 문세영일지라도 전반이 약한 놈들이고 전반 경주가 그러다 보니까 용근이의 4번 수성 챔프 인기는 모으겠지만은 요건 별대박이 대가리 놓고 막권 승부를 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동반 입상권에서 지금 선흥률전이 말씀하신 6번 목라세도 절대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또 이번 경주에 또 외곽 쪽에 별대박에 오늘 승부를 하면 이빠이 던지는 마필이 따로 서 있습니다. 어차피 이번 서울 1경주가 우리가 전반에 이미 자금 상황을 볼 수 있는 경주고 별대박 과천 예시장이 있기 때문에 꼭 놓치지 않겠습니다. 꼭 함께 하셔서 이번 1경주부터 함께 성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2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1200m 경주 12마리가 나와 있는데 선동열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외곽이 11번 영스톱이란 마필이 김정준 파로비치. 그러니까 역시 물론 말이 힘이 좀 덜 찼었겠지만 기수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마필이 실전에서 뛰는 그런 어떤 폭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고 느꼈습니다. 자, 영스톰은 직전에 페로비치 기수를 만나면서 꼴찌에서 3차까지 굉장히 큰 변화의 폭을 보였단 마필이죠. 자, 이번엔 22조 안병기 조교사가 역시 지난번과 같이 굉장히 강하게 훈련을 진행을 하면서 마방의 의지 자체도 분명히 느꼈던 모습이고 그러자 출마표를 보니까 이 문세영 기수의 교체 카드라면 자 이건 인기마가 되겠습니다만 11번 영스톰이 가장 안정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가 그러니까 지금 완식이나 성군이나 인권이가 전부 다 부산 가 있고 이제 서승훈도 부산서 1년 하다가 이제 군대 가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지금 똥기수들 추세로 가고 있는데 용병들이 들어와 있지만 앞으로 이 똥기수들 추세에서 부민우 같으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대박이 보기에는. 근데 똥기수들 중에서 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놈으로 별대박이 평가를 요즘 조심스럽게 하는 놈이 이철경입니다. 최근에 이철경이가 배당도 좀 때리고 인기만 타고도 들어오는 추세고 올해 괜찮게 성적을 올리고 있어요. 이철경이 지금 이 추세대로 간다라면은 똥기수들 틈에서 부각돼서 이철경이가 앞으로 2017년도에 좀 핫한 등어리로 좀 변화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별대박한테 예시장에서도 욕도 징그럽게 얻어 처먹기도 했던 인물이지만은 요즘 타는 거 보면은 다부진 성향, 겁을 모르는 성향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 8번 어게인 신화 요 마필 주목할 마필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고 기본 성향은 순발력도 괜찮은데 오늘 거리까지 1200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물론 앞선에서 뭐 선행을 주도해버린다면 유리하겠지만 이 마필이 뭐 선행을 못 나설지라도 선두 2위권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오늘 여기서 이 마필 자체가 단축된 거리에 오늘 한번 그 근성을 보일 수가 있다. 8번 어게인시나 이거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금 9번 머루랑이라는 마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역시 뭐 세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력 부족의 단점이 있습니다만 항상 뭐 당시 입상 마필과의 착차는 뭐 크게 없었던 그런 마필이죠. 역시 힘과 끈기도 분명히 지닌 마필, 하위군은 통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경주를 치러가면서 나은 성적을 보일 겁니다. 이런 약체 편성에서는 역시 9번 머루랑도 뭐 우승까지 강력하게 도전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예, 9번 머루랑 뭐 이런 마필들 이번 주 강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서울 이경주도 뭐 현장에서 뭐 11번 영수통 뭐 이런 마필들 세게 보면서 꼭 적중마권 읽어내겠습니다. (2월 4일) 토요경마 별대박의 UCC 방송 고래사냥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설 명절 연휴를 보낸 이후에 그 첫 번째 주 펼쳐지는 토요경마 역시 많은 이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들어왔을 때 배당과 바로 직결이 될 수 있는 고래마들 별대박이 여러 두를 체포하고 있는데 별대박이 엄선해서 3마리 마필 이 코너를 통해서도 추천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토요 경마는 서울 2경주 그리고 서울 7경주 서울 12경주 서울 2경주 7경주 12경주 한 마리씩 추천을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2경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배당 관리 마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데뷔 초기부터 별대박이 뭐 추천을 드린 적은 없지만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왔던 마필이에요. 훈련 때는 분명히 투지가 있고 걸음이 좋고 실전으로 그 걸음을 연결을 못 해왔지만 상대마들도 강했고 승부도 제법 약했던 마필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승부가 분명히 나와줄 마필이고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 아주 극히 스피드가 아주 좋아지고 있는 마필이 이번에 서 있습니다. 7번 누시 코델리아라는 마필입니다. 52주 김동균 애들 자체도 뭐 마방 패턴이 뭐 배당 마방이고 인기만 가지고 해먹는 마방이라기 보기보다는 비인기권 마필을 가지고 간간히 때려 먹으면서 최근에 마방을 유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52주 애들 자체가 이번 경주에서 5번 뉴베스트하고 두 표를 같이 꺼내놨어요. 근데 마방의 주전 등어리 이해동 기수, 본명은 이기훈 기수죠. 7번 루시 코델리아 별대박의 안테나에 직접 꽂힌 마필인데 현장에서 별대박을 믿으시고 최소한 3복승권도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토요경마 두 번째 고래 관리마입니다. 서울 7경주로 가겠습니다. 서울 7경주에서 지금 외곽의 11번 아워캣이란 마필입니다. 요거도 순위권을 들락날락만 하고 있을 뿐 아직 입상을 못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하지만 오늘 기수가 상당히 좀 이채롭게 2억 등어리가 47조에서 얻어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8일에 1300에서 사착을 했던 마필인데 선입전기를 하다가 뒷심은 조금 밀렸어요. 하지만 의지가 강했다고 보기보다는 외곽 들고 시종일관 눌러 자빠졌던 마필입니다. 오늘은 2억이라면은 얘가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등어리고 시종일관 좀 조져준다라면은 오늘 한번 이변에 이 마필도 주역이 된다. 그런데 뭐 확신이 되는 그런 마필인데 11번 아워캣 이걸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 12라운드로 가겠습니다. 오늘 서울 12라운드에서 지금 외곽 쪽에 있는 9번 최강자라는 마필이 나와 있어요. 55주 브라이언 감독 마방에서 공백기를 약간 두고 재검을 치르고 나온 마필입니다. 보여준 성향은 스피드인데
근데 오늘 이 마필이 뭐 외곽 쪽이라서 또 빠른 말이 많기 때문에 얘가 선행을 뭐 속단할 수는 없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그 기수가 이체로 와요. 상당히 그 먼 나라에서 와 있는 그 스웨덴에서 온 칼슨 기수가 1승을 합니다. 그 스웨덴이란 나라 자체가 워낙 추운 나라고 북유럽에서 와가지고 또 추운 한국에 와서 날씨와 전혀 상관없이 컨디션을 한번 이끌 수 있는 등어리로 확신을 하고 있는데 칼슨 등어리 오늘 스피드까지 한번 뽑아낸다라면은 더더욱 유리하겠지만 굳이 순발력에서 밀릴지라도 얘가 보여주고 있는 근성 그동안에 안 찢어는 습성이 강했다는 점에서도 이번에 배당과 좀 어울릴 수 있는 여건이고 이번 최강자 승군전 일지라도 외국 용병을 기승을 시켰는데 승부는 하겠죠. 9번 최강자 이번에 절대적 관심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토요 경마 3마리의 배당 관리만 추천드렸으면 현장에서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3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번 서울 3라운드 자체는 1300으로 펼쳐지는데 역시 국산 육군 중에서도 미승리마들로만 펼쳐지면서 레이팅이 빵점으로 또 마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잠재력은 있는데 과연 어떤 놈들이 또 여기서 퇴치가 될지는 선동열 위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1300이라는 경주 거리 12번 나스카 프린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 현장에서 바람이 엄청나게 불 겁니다. 예, 현장에서 바람이 엄청나게 불 건데 제가 볼 때 진카의 어떤 느낌이 세다. 직전에 이제 발주 자체가 늦발로서 끝걸으면 라스트에서 올라오는 탄력은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이 경주 자체가 잘 풀리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지금 경주거리 1300을 늘려서 출전을 하고 있는데 역시 비칼통이기 때문에 늘어난 1300 거리 정도면 저는 뭐 충분히 거리 극복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경주의 전체적인 편성 자체가 뭐 뚜렷한 선행마가 없습니다. 흐름 자체도 느리게 형성이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외곽이라 하더라도 직전과 같은 이 늦발의 부름만 없다라면 12번 나스카 프린스가 입상과 한 자리는 좀 유력하지 않냐. 그 바람의 어떤 뭐 중심이 되어줄 것 같은데 지켜줄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예, 12번 나스카 프린스. 지금 안쪽에 있는 애들 중에 2번 속보태자라는 마필은 이게 그 최근 경주들에서 얘가 뭐 결정력 부족했지만은 그 외곽 전개를 하던 말이에요. 그 외곽 게이트를 부여받고 그런데 스피드는 막강합니다. 근데 오늘은 코스가 상당히 좋아졌고 뭐 부민우가 지금 2017년도 상당히 좀 활약하고 있는데 얘도 뭐 할 줄 아는 건 선행밖에 답이 없는 놈인데 오늘 이번엔 선행 승부도 가능한 전력 이번에 만난 거죠. 2번 속보태자 거리 늘었지만은 최근 들어와서 가장 안정감 있는 그러한 경주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인기를 모으겠지만 평가를 해볼 마필입니다. 지금 이번에 지금 다크호스가 8번 대승비법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역시 문세영 기수의 교체 카드는 49조 마방에서는 뭐 최대한 좀 걸음을 늘려달라라는 주문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점점 단계식으로 순위 자체를 끌어올리면서 자 이번에 능력 기수를 만났기 때문에 역시 8번 대승비법도 이번 경주에서는 충분히 입상권의 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 서울 3경주 오늘 여기서 나와 있는 말들 중에서 그 8번 대승비법 역시 뭐 주목하시고 12번 나스카 프린스 2번 속보태자 뭐 이것들이 좀 인기를 모으겠죠. 그렇죠. 뭐 인기를 좀 모을 수도 있는 경주인데 뭐 그래도 뭐 5번 에클레어 드림이나 1번 다이아 리빙 등도 뭐 인기를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린 3마리 마필 좀 언급드리고 현장에서 또 정확히 적중만큼 이끌어내겠습니다. 서울 4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서울 4경주에서는 지금 안쪽에 있는 1번 진격의 천마가 오늘 상당히 좀 여유롭게 뭐 우승도 가능한 걸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코스도 좋고 뭐 기습력 나선다면 오늘 뭐 얘는 그냥 올 수 있는 편성 같은데 동반 입상권을 찾아내는 경주로도 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선동열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뭐 1번에 대해서 굳이 뭐 언급을 드리고 싶진 않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은 11번 이 베스트 10이 되겠습니다. 왜?
예, 1번 진격의 천마를 문세영 기수 원게이트 선행이라고 본다라면 앞서는 1번이 모두 다 죽여주지 않을까. 경주거리까지 1300입니다. 지금 1400에 거리 적응이 안 된 마필들도 여기 대부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11번 베스트 10이란 마필, 자 물론 1300 얘도 첫 도전입니다만 이 마필은 오히려 취평의 마필에 가깝다는 얘기죠. 직전 경주는 조인권 기수의 안장에서 이 10번 게이트 초반부터 자리를 잡지 못했고 5열 6열 굉장히 좀 전 구간에 걸쳐서 무리한 외곽 전개를 펼치면서도 라스트에서는 13초 초반대에 어느 정도 뒷심을 보였단 말입니다. 자 이번에 김영근 기수의 교체 카드도 그렇고 전체적인 경주의 편성과 구도를 볼 때 역시 11번 베스트 10의 뒷심을 저는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마필이 11번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번 서울 사경주에서는 지금 뭐 상태는 7번 푸른 세대도 좋은데 이 등어리가 박상우 간척 같은 놈이죠. 뭐 가구 안 가구는 뭐 이런 놈들은 상당히 안개와 같은 놈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배당에 따라서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별대박은 지금 8번 이래바다란 마필을 이번에 좀 주목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성향에서 얘가 이렇게까지 오늘 좀 뛸만한 그런 편성을 만난 적이 없는데 오늘은 좀 적절한 편성을 만났고, 그 기수도 장추열이에요. 그 장추열 기수는 그래도 뭐 A급 등어리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능력은 있는데 작년 한 해 좀 부진했던 면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장추열이 기승하는 8번 이래바다, 오늘 마방 자체도 이걸 한번 때려 보겠다고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거의 뭐 상 노가다 주기로 했던 마필입니다. 뭐 조교발이 거의 미친 조교였는데 8번 이래바다 1300에서 거리 적응력도 아주 풍부하고 오늘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서울 사경주도 뭐 어지간하면 충마가 서 있는 경주인데 압축해서 적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5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선동열 전문위원님께서 서울에서 오늘 정면 돌파 승부 경주로 노리고 계십니다. 상당히 좀 어지러운 경주로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또 어떤 그 맥락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굉장히 어지러운 경주입니다. 맞습니다. 자, 1번 원더라이트가 선행을 가기 때문에 이게 어지럽죠. 1번이 버티면 어지러울 게 없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1번 원더라이트가 지금의 이 상태감으로 쉽게 버티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자, 승부를 들어가는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 그렇다면 이 3번 화이어 드림이란 마필입니다. 자, 최근에 정준이 박병윤이가 타면서 입상 실패로 이어졌습니다만, 자 이번에 문세영의 교체 카드는 정말 기가 막힌 어떤 뭐 경주 조건의 이 찬스가 아니냐. 역시 화이어 드림은 선행마 절대 아니죠. 선의권 그리고 뒷심이 오히려 더 나오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는 전구가 외곽을 돌아 나왔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의 전개 자체는 역시 문세영 기수가 초반 스타트 자체를 워낙에 잘 받는 기수이기 때문에 1번과 2번이 그대로 쏘고 가면 그 뒤를 바짝 따라 붙을 수 있는 최적의 정말 전개 자체가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 앞선 자체도 불안하고 전력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마필의 상태도 뭐 저는 뚜렷하게 좋아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세영 기수를 태웠기 때문에 자 이번 토요경마 5경주는 말씀을 드렸듯이 불안한 인기 마필들 완전하게 쳐내고 3번 파이어 드림을 배팅의 어떤 중심권에 놓고 후차권까지 정확하게 현장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서울 5경주는 그 선동열 전문위원님의 정면 돌파 승부 경주 노리고 하고 계십니다. 지금 외곽의 10번 드림슬루란 마필은 최근에 인기 1위, 늘 택길로 뚫려놓고서 이게 뭐 못 가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강력한 인기를 모았지만은 1번 대행대박에 4번 미라클 투유, 얘네들이 동반 입상하면서 42배가 터졌어요. 거기에 원인을 제공했던 놈이 10번 드림슬루입니다. 7조 구장이 애들이 요걸 가지고서 최근에 너무나 그 입상을 못하다 보니까 오늘 또다시 기수가 그 박우론이가 이번엔 올라갑니다. 근데 요거 자체를 박우론이가 직접 그 마무리까지 아주 강도 높은 스포조기를 병행을 했었고, 오늘 거리 1200이라면은 이번 경주만큼은
오늘 한번 이건 좀 강하게 한번 관심을 갖고 있는 전력인데 별도만 요 마필 좀 소개를 드리고, 이번 서울 오경주 선동열 전문위원님의 정면 돌파 승부처, 정면으로 돌파가 되겠죠. 네. 네, 그 많은 분들께서 자신 있는 그 전문위원회 그 승부처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 1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토요 경마 별대박이 또 제주에서 6개 경주 또 단독 방송으로 또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 경마장이 올해 2017년도는 또 많은 변화가 좀 예상이 됩니다. 이제 뭐 그동안의 기존 좀 부진했던 덩어리들이 좀 최근에 좀 많이 좀 추세가 좋아지고 있고, 오히려 그동안에 상당히 좀 강점이 있던 덩어리들도 오히려 갈수록 좀 퇴역을 좀 하향세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러한 구도에서 앞으로는 좀 똥기수들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 경마는 별대박이 제주 달인답게 또 승부 경주 또 여러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주는 1경주 때 오늘 제주 준메인 승부로 노려주시고, 제주 4경주를 별대박 제주 고래사냥 승부로 노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는 6경주에서 오늘 제주 메인 승부로 노리고 가겠습니다. 이 제주에서 적중을 하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해요. 물론 뭐 서울과 교차로 펼쳐지지만은 뭐 서울 경주를 또 제외하고도 제주 경마가 워낙 그 배당의 메리트가 좋은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뭐 철저하게 승부가 걸린 놈들을 그 주축으로 우리가 고배당까지 상황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주 1경주, 4경주, 6경주는 별도의 제주 승부 경주 현장에서 ARS 역시 놓치지 마시길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 1라운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900m 경주의 그 제주 경마 오늘 첫 경주인데 10마리의 마필이 출장을 합니다. 별대박이 제주에서 오늘 첫 번째 준메인 승부처 노리고 가는 경주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서는 뭐 준메인 승부처입니다만 별대박이 노리는 마필을 이번에 좀 강력하게 한번 추천드릴게요. 이번에 바로 5번 정성으로란 마필입니다. 요거는 별대박과 함께 하시는 그 수많은 골수팬님들께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전에 권유기 타고 한번 나왔을 때 별대박이 대가리 놓고 승부를 했었던 마필, 물론 권유기 계속 기승을 하던 마필이기도 합니다만, 작년 10월 1일에 불량주례에 이 마필이 나왔을 때 인기 순위는 7위였지만 별대박이 대가리로 놓고 승부를 했다가 안타깝게도 늦추입으로 3착을 하면서 4착을 하면서 별대박이 좀 아주 좀 아쉬움을 가졌던 마필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두 번의 경기에서는 상대가 워낙 강했고 별대박이 막권에 가져가지 않았지만은 오늘은 11주 공백기는 있을지라도 이번에 노림수가 필요한 마필은 5번 정성으로 요 마필을 오늘 기수가 안득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이 안득수 기수가 올해 2017년도는 소속조를 뭐 3조에서 이제 주전 덩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방에서도 안득수도 좀 많은 것을 좀 보여줄 그런 확신을 갖고 있고, 특히 요거 5번 정성으로란 마필은 최근의 성향에서는 가능성은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최선의 말머리가 좀 아쉬움을 줬던 만도 있고, 오늘 5번 정성으로 오늘 뭐 공백기 있지만 그 마방 애들의 상태 여부는 매우 좋다고 별대박이 듣고 있어요. 5번 정성으로 요거는 이미 뭐 배당까지 어울리는 구도고, 뭐 어지간하면 현장에서도 5번 정성으로 요걸 가지고서 별대박하면 승부를 권하고 갈 경주입니다. 뭐 동반 입상권에서 뭐 팔리는 인기마들이 뭐 1번 클래식이나 외곽의 9번 하늘소녀나 뭐 혹은 10번 개선문 등 뭐 이런 마필들 인기마로 좀 부각은 되겠지만은 별대박은 이번 경주에서 우리가 사연적으로 또 한 마리 정도는 좀 세게 좀 보고 싶은 마필이 7번 신비로입니다. 별대박이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직전 경주 출발 제외됐던 마필은 차기 경주에 나왔을 때
뭐 제주든 부산이든 서울이든 간에 승부수는 항상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또 그런 마필들이 통계적인 확률로도 입상률이 매우 빼어나다는 점에서도 이번 7번 신비로 이 마필은 상당히 좀 이번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특히 1조 정영수 마방 애들도 이번 경주에 3번 미니멈하고 두 피를 같이 꺼내놓고 있어요. 이번에 뭐 조이원이가 기승을 했을지라도 7번 신비로 얘도 초반 순발력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두권 2, 3위권 경주 중에도 가능성을 있고, 7번 신비로 이 마필 좀 언급을 드리고, 여기서 뭐 현장에서 별대박이 뭐 준면승부 무슨 막건수가 있겠습니까마는 별대박이 배당까지 고려해서 압축된 막건으로 정확한 적중 막건 안기고 가겠습니다. 이번 제주 1경주 준면 승부 경주 많은 분들의 그 참여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2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모바일 경주로 펼쳐집니다. 모바일 경주는 뭐 저배당 위주에서 끝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법인데, 그 모바일 경주 자체가 물론 그러면서도 간간히 뭐 고배당도 나오곤 합니다만, 우리가 좀 가볍게 그 모바일 경주는 현장에서 마이카드 가지고서 공략 막건에 좀 승식의 다양함을 가지시는 게 매우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워낙 저배당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높은 승식은 그 삼복승이나 삼쌍승 이런 막건들 쪽에서 오히려 현장에서 마이카드를 좀 활용하시는 것이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주 2경주에서는 뭐 1번 지성감천이 인코스를 만났어요. 주행심사 잘 받았던 마필인데, 데뷔전에서 상대도 강했지만 그 외곽 게이트를 부여받고도 제법 걸음을 보인 마필입니다. 오늘 인코스고 뭐 인기를 모아갈 마필이지만은 이 마필 좀 세게 봐줄 수가 있는 그런 전력이고, 지금 이번에 지금 나오고 있는 애들 중에서 별대박이 그 현장에서도 물론 한 번 더 상태는 살피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봐야 될 마필이지만은 2번 단상의 꿈이란 마필이 이번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 재미있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도 뭐 댓글까지 팔렸던 마필인데 승부기 비었죠. 뭐 전혀 안 가고 또 눌렀던 마필. 뭐 초반 성향에서 조금만 공격적인 성향 좀 밀어준다라면은 오늘 인코스에서 이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전력이고, 이번 단상의 꿈 이 마필 좀 주목을 해주시고, 지금 여기서 변수가 있다라면 5번 햇살처럼이에요. 얘도 뭐 재검을 치르고 나온 마필인데, 주행심사 다시 받고 나온 마필인데, 전력 자체는 계단식으로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오늘 인기권에서 매우 관심을 가질 마필입니다. 이번 제주 2경주는 1번 지성감천 이 마필을 주축으로 2번 단상의 꿈과 5번 햇살처럼 얘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여지없이 적중으로 공략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3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모바일 경주로 펼쳐지는 경주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앞으로 좀 많이 띄워줄 수 있는 마필들이 좀 여러 두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인기권에서 윤곽이 드러난다기보다는 인기만 4마리 정도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충마 선정에서 우리가 매우 좀 이번에 좀 정확하게 좀 잡고 간다면은 적중은 무난하다. 다만 좀 배당의 메리트가 관건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3번 대지보배란 마필을 19조 그 김성호 애들이 오늘 김용섭 기수를 데려다가 타조기승을 시켜놨어요. 그 제주경마장에서 1990년도에 데뷔를 해가지고 앞으로 한 2년 정도 말을 더 타면 30년 동안 말을 탈 수 있는 그러한 등어리인데, 이 김용섭 등어리 물론 뭐 30년 이상도 말을 탈 수도 있습니다. 가장 그 제주경마장의 원년 멤버라고 할 수 있는 이 김용섭이가 오늘 이 마필을 타조기승을 합니다. 초반 성향이 있는 마필들이 기승했을 땐 용섭이도 승률이 좋은 등어리이고, 초반에 밑바닥에 서는 마필들은 좀 못 끌고 들어와도 앞에 설 수 있는 마필들의 기승했을 때는 그 노익장일지라도 그 기승수를 보일 수가 있는 등어리입니다. 이번에 3번 대지보배 앞선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도 안쪽이고, 특히 뭐 19조 애들이 최근에 기복 없이 2차례 입상을 시키면서 이 마필의 그 장래성을 좀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능력은 이끌고 보자, 좀 이런 패턴으로 끌고 오는데,
3번 대지보배. 오늘 요 마필은 뭐 어지간하면 현장에서 이 마필은 충막감까지 공략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지금 외곽에 있는 애들 중에 8번 일장춘몽. 지난번에 뭐 대길 팔리고 안 갔죠. 임재강이 꼬마 신인 앉혀놓고 안 간 마필입니다. 원래 선행력도 있는 마필인데 승부가 약했어요. 근데 오늘 문성우를 데려다 태워놨습니다. 요거는 부중은 늘었지만은 이 마필은 뭐 절대적 봐주실 마필이고, 외곽에 10번 에오스라는 마필도 거리는 늘었지만은 지난번 선행을 못 가고도 라스트로 역습을 감행했던 전력이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일지라도 얘도 이번에 관심은 보실 마필입니다. 그래서 한번 대지보배를 이번 좀 충마로 놓고 막권을 들어가시면 이번 좀 유리한 결과가 나와줄 거라고 별내방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4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별대박이 제주에서 오늘 두 번째 승부 경주이자 고래사냥 승부 경주로 노리고 있는 경주입니다. 별대박은 이번 경주가 지금 뭐 인기성 마필들 그동안 능력을 꾸준하게 또 보여왔던 마필들이 좀 팔려가겠지만은 이번에 별대박이 아주 강력한 관심을 갖고 있고 오늘 배당과 충분히 사고칠 전력을 이번에 체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인기권에 설 수 있는 마필들 뭐 5번 동부여걸이나 4번 명품태우, 외곽의 9번 전력향상 이런 애들이 인기는 주목을 받겠지만은 별대박은 이런 애들 말고도 이번엔 숨겨진 마필들이 복병권이 여러 두가 서 있는 경주로 확신을 하고 있고 800m라는 거리적인 여건에서 오늘만큼은 이번에 사고를 쳐야 될 마필 한 마리 이번 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세게 이번 경주 관심을 드린다면은 우선은 이번 3번 강한 거리란 마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장기 휴양을 거치고 지난 1월 20일에 이 마필이 복귀전 가졌는데 전혀 주목받지 못했고 비인기권이었지만은 순위권 안에 진입을 하면서 이 마필은 괴력을 보여준 마필입니다. 문현진 기수 뭐 1옵션이란 그런 예전에 가수가 있었죠. 1옵션이란 가수들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예전 팝송 뭐 원웨이 티켓이나 뭐 이런 그런 것을 불렀던 흑인 가수들인데 1옵션의 뜻이 소리가 없는 폭발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별대박이 생각을 할 때 문현진 등어리 하면은 그래도 제주 경마장에서 소리 없이 강한 그러한 기수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앞으로도 작년 2016년도도 좀 제법 핫했던 그러한 등어리인데 올해 2017년도 좀 더 많은 또 가능성을 또 갖고 있는 기수가 문현진 기수고 이번 3번 강한 걸 비록 지난번엔 이마필이 복귀전에서 뭐 상태도 괜찮았지만은 강구미에서 그래도 제법 선전했던 마필 이번 3번 강한 걸 걸음 더 있는 만큼 이거 상당히 좀 세게 주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곽에 7번 세옹지마라는 마필도 휴양은 거쳤는데 이것도 편성에서 매우 관심이 갑니다. 18주 박병진 마방애들이 이번 경주 2번 날개하고 두 피를 꺼내놨어요. 그런데 타조기 승자들 두 놈을 태워놨는데 7번 세옹지마가 아마 좀 덜 팔릴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도 봅니다. 근데 요거는 기본 기량은 최근에 아주 많이 나아진 마필로 별대박이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7번 세옹지마 요 마필 고배당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제주 4경주 인기권에서 모아갈 5번 동부여걸 절대 무시 어렵고 6번 리듬 이런 것들 팔리는 경주지만은 별대박이 고래사냥 승부를 권해드리는 경주고 특히 3번 강한 걸 이걸 가장 좀 세게 관심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한 2분 정도만 별대박과 함께 하시면 무조건적인 적중마권 및 높은 환수율로 강하게 또 은혜 또 보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5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2번 원당봉이 또 나와 있어요. 최근에 결정력 부족을 보이면서 3착만 또 3차례 해오고 있는 마필. 오늘은 인코스고 그 경주 전개도 유리해진 마필입니다. 그 이번 경주만큼은 뭐 어지간하면 이번 원당봉은 그냥 올 수 있다고 보는데, 얘가 늘 결정력 부족으로 3차권 미만으로 빠졌지만은 3차권을 해왔지만은 얘는 그동안은 너무나 그 외곽 전개라는 좀 아쉬움, 그리고 이 마필도 늦 추입해서 그 추입 시기에 대한 그러한 변수가 좀 약점이 있었던 마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코스고 그 거리도 1000m라면은 제법 적정거리로 보셔야 돼요. 얘가 이번 2번 원당봉은 더 이상은 퇴로가 없을 거다. 이 마필은 좀 어지간하면 충마권으로 공략을 드리고 싶은 마필입니다. 좀 외곽의 8번 3다 황제가 최근에 걸음이 또 터져 있고 여지없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뭐 무시는 못할 전력이겠죠. 여기서 12번 으뜸 공신이란 마필이 그 지난번에 우승을 거두고 뭐 쌍승식은 19배를 터쳤던 마필, 이것도 걸음이 터지니까 아주 지난번 무지막지한 뒷심까지 남긴 마필입니다. 오늘 한 번 더 뭐 부정은 늘었지만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 5경주는 2번 원당봉 요거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현장에서 강력한 적중마건 안겨 가겠습니다. 제주 6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주 경마장에서 별대박이 가장 배팅 강도를 가는 제주 A급 플러스 메인 승부로 노리고 있는 경주입니다. 전율의 승부사 별대박은 그 제주 메인 승부처 워낙 어메이징한 결과물 너무 많이 보여왔고, 오늘 8마리가 뛰는 조촐한 경주에서 이게 대길로 끝날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별대박은 뭐 인기마들에게 주눅 들고 위축되지 않고 별대박의 관리만 놓고서 압축된 막권으로 승부를 권하고 갈 그러한 경주입니다. 그 뭐 3번 명마탄생이 최근에 걸음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것도 여유는 없었어요. 두 번 모두 다 우승 자체가 그 격차가 없이 그 사진 판정 끝에 우승이었던 마필이고, 오늘은 이 마필이 또 거리를 약간 늘려서 나왔는데 지난번에도 뭐 뒷심은 밋밋했던 만큼 얘도 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빠질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3번 명마탄생 이런 말들의 인기권 세력들에게 위축되지 않고 승부를 권하고 싶은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가 1700m라는 거리가 있지만은 그 별대박이 그 메인 승부에 좀 관심을 드리고 싶은 마필은 1번 사라보베예요. 그 문현진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인코스고 그 원래 이 마필도 뭐 기복 성향은 있었지만은 오늘 한번 연투에 대한 가능성 높습니다. 13조 고영독 애들도 7번 삼다비우하고 두 표를 같이 꺼내놓고 있고, 이번 1번 사라법에 요게 아주 승부가 걸려 있어요. 오늘 좀 주목을 먼저 권하고 싶습니다. 뭐 8마리 뛰는 경주인데 뭐 막권수가 의미가 없습니다. 별대본 환수율을 더 중시하는 전문인이고, 이번 제주 경주 놓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면은 어메이징한 결과물 분명히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서울 6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서울 6라운드 뭐 1300m 앞말들로만 펼쳐지는 경주입니다. 역시 혼전이 있습니다. 선동열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혼전 같습니다. 상당히 좀 혼전 경주고, 저는 배당마필 이제 한두를 좀 추천을 드리자면 10번 해가람이 되겠습니다. 비록 이해동 기수의 기승인데 반대로 보면 이해동 기수의 기승이기 때문에 인기가 완전하게 좀 밀려 있겠죠. 자, 이미 지난 12월 24일 경주 때 뭐 1300 경주 거리에서 윤태욱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입상을 거둘 때 세븐제 럭키가 당시 우승을 거둬냈고 2차 구로의 어떤 걸음의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직전 경주는 송근전을 맞아서 역시 이동국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한 템포 좀 쉬어갔다라는 느낌을 받았단 말입니다. 자, 물론 뭐 기수의 보각은 없습니다. 이 해동 기수의 기승입니다만 제가 볼 때 이번 경주 1300의 어떤 거리에서는 가장 잘 맞는 마필로 보고 있고,
마방에서도 이번에는 굉장히 신경을 썼던 만큼 만약 이번 경주에서 이변이 발생이 된다라면 그 중심에는 이 10번 해가람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번 경주가 뭐 따지고 보면 어떤 놈이 먼저 선행을 갈지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워낙 선행마들이 많은데 또 굴곡이 심해요. 그 선행을 갈 때도 있고 못 갈 때도 있고. 근데 스타트 자체는 조건은 좋은 놈들이 여러 두가 포진됐기 때문에 이렇게 10번 해가람 같은 말들이 오히려 경주 전개는 매우 좀 유리한 레이스 같습니다. 별대박 이번에 외곽에 12번 강촌의 아침. 지난번에 에이스 세븐에게 이게 사마신 깨졌는데 근데 원래 능력은 이마필도 괜찮게 더 있다고는 봅니다. 근데 지난번에 정균이가 좀 말을 잘못했어요. 초반 성향이 너무 다부지지 못했고 물론 뭐 선행을 못 갔어도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근데 오늘 거리를 1300 늘려가지고 이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승군전이기 때문에 약간 덜 팔릴 수도 있고 배당과 또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감량 2kg가 있고 48주 애들은 오늘 승부를 한번 보겠다는 패턴입니다. 12분 강촌의 아침 그 승군전이지만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지금 안쪽에서 뭐 5번 에이스 세븐이 선행 직전과 같이 간다면 좀 유리한데 지금 3번 자성군주를 비롯해서 1번 클린업 스카이 등등 이게 덱말이 무지하게 많아요. 6번 마리를 비롯해가지고 어떤 놈이 먼저 선행 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뒤에서 뛸 수 있는 마필들이 이번 경주도 좀 관심 있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8번 세명여신이 또 인기는 약간 모으겠지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이제 1번과 3번과 뭐 어떤 4번까지 뭐 6번까지 이렇게 선두권 싸움이 된다라면 이거 진짜 고배당이 터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역시 추위권의 마필로는 8번 세명여신인데 얘도 사실상 23번을 뛰는 동안 2번밖에 없습니다. 입상이. 뭐 어떻게 보면 부진만데 역시 경주 전개에 의한 편성에 의해서 이런 기복 마필들이 올라오는 건 이 전개 구도 자체가 너무도 유리해졌다는 얘기죠. 역시 추입권의 8번 세명여신도 이번 경주 터진다라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데뷔 초기보다는 그 체중이 많이 빠져 있어요. 적정 체중까지 회복하려면 30kg 정도 쪄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최근에 그래도 순위는 끌어올리고 있고 뭐 체중이 많이 빠져 있는 예전보다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도 컨디션이 살고 있기 때문에 8번 세명여신 벨리가 지금 열심히 타준다면 이것도 오늘 산의 가능성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6경주도 절대적인 적중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울 7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별대박이 서울에서 고래사냥 승부경주로 노리고 있는 경주입니다. 오늘 여기서 한번 고래배당을 잡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그 토요일에 별대박 구통사를 가지고 뭐 쌍승식도 뭐 배당이 좋았지만 뭐 삼복승도 전부 단통, 삼쌍승도 뭐 한 250, 800. 오늘은 뭐 지난주에도 뭐 A급 승부처 적중을 했지만 이번 서울 7경주에서 오늘 한번 고래 맞고 뭐 정확하게 한번 공략하고 적중할 것입니다. 뭐 터진다고 별대박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경주고 그 과천경마장 예시장에서 그 마필 상태까지 정확히 확인을 하고서 별대박은 맞고는 쏠 겁니다. 이번 서울 7경주 우리 선동열 위원님이 또 어떤 마필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이변의 좀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냐. 일단 외곽에서 이제 7번, 12번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치고 오겠죠. 선행마기 때문에 7번, 12번이 치고 오는데 저는 누가 이제 선행을 가느냐 보다는 물론 단거리 경주입니다만 이 8번, 이 3번 이 장산불패라는 마필이 최근에 공백기 이후에 항상 좀 결정력 부족의 단점인데 지난 이제 11월 경주에서는 초반 순발력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선의권에서 경주를 진행을 했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워낙에 빠른 상대들을 만나고 사실상 큰 의지가 없었습니다.
맨 바닥에서 오히려 추입으로 직선에서 걸음을 남겼던 마필인데, 자 이번에 안쪽 게이트고 의도적으로 경주 거리를 1200으로 늘렸다. 여기 앞선까지 좀 치열하게 전개가 되는 경주라면 3번 장산불패에게는 정말 공백 이후에 모처럼 만에 입상 타이밍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번 장산불패가 저는 좀 배팅의 메리트가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번 서울 7경주는 별대박의 고래사냥 승부로 놀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다들 놓치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도 역시 앞선이 상당히 두터울 수 있는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원래 객관적인 도주력은 티즈킹이 빠르다고 보지만은 그 외곽이란 변수가 있고 그 기수도 이철경인데 안쪽에도 발 빠른 애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이 이번 경주에 좀 함정이 깔린 레이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별대박이 이번에 강력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배당권 마필들 소개해 드릴게요. 1번 라운나라. 이거는 어찌 보면 14주 이시정 내에서 가꾸시다. 농사를 졌다가 한번 쑤셔 먹을 가능성이 있다고 늘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문세영이가 타고서 징그럽게도 빼던 말인데, 최근에는 또 조인권이 부산 가기 전에 그 꼴찌를 해놓고서 내려가면서 오늘 또 10주 공백기도 있고, 물론 덜 팔린 마필이 1번 라운나라입니다. 법인마주 그 라운산업, 라운건설, 이런 그 라운 시리즈는 어차피 인기마로 못 들어온다 해도 이제는 그냥 포기하면 돼요. 왜냐면 어차피 인기마 가지고 승부가 안 되는 그런 그 마주의 마필들이고, 하지만 이젠 덜 팔린다는 것이고, 등어리도 그 부산서 올라와 있는 용곤입니다. 용곤이가 오늘 그 14주 이신영 마방 마필을 타는 건데, 오늘 상당히 그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용곤이도 여성 조교사가 태워주는데 용곤이가 상당히 좀 열심히 좀 타줄 만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앞선 선두가 좀 두텁게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코스까지 이점이 있고, 용곤이 스타트가 괜찮은 등어리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게 밑바닥에서 쓸었지만 워낙 빠른 말들 틈에서 승부를 못했지만 이번에 코스 다시 한번 또 유리하고 김용군의 초반 성향이라면 한 중위권만 전개해도 얘는 분명히 그 뒷탄력에서 잠재력이 풍부한 마필 1번 나온나라 요즘 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애들 중에서 역시 또 주목을 안 할 수가 없는 마필 6번 스마트파크인데, 얘도 승군전입니다만 데크보크 패턴이 약간 권리적인 거리예요. 인기마고 이런 마필들이 있지만은 오늘 이번 서울 7경주는 한번 터칠 수가 있는 전력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별대박 고래산에 가겠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높은 고배당 노리는 경주고 단단하게 한번 적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8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1200m 경주로 펼쳐집니다. 오늘 서울이 2경주 때, 그리고 5경주 때, 그리고 7경주, 8경주, 11경주까지 1200m 경주만 무려 5개가 펼쳐지는데, 이번 서울 8경주는 오늘 1200m 네 번째 경주입니다. 선동열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좀 배당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내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철저한 비인기 마필 한두를 소개를 드린다면 7번 스타락이 되겠습니다. 전지가 높다라고 하죠. 전적인 자세가 높기 때문에 흙을 맞으면 또 앞이 들리는 그런 단점까지 지닌 말이죠. 예전에 이 방송에서 이 스타락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때 왜 추천을 드렸냐? 선행하라고. 선행마기 때문에 선행 가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이 마필 같은 경우에 항상 너무 치명적인 뒷심 부족의 단점을 보였기 때문에 직전 경주 김철우 기수가 아예 착심을 하고 잡고 탔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각지를 빠르게 변경을 한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잡고 타면서 이 추위권에서 오히려 끝걸음을 남겼다. 저는 그 사실만으로 이 스타락이 다음에 좀 더 뛰겠구나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번에 무조건 잡고 탑니다. 물론 안쪽에 지금 빠른 마필 몇 투가 있기 때문에 흙을 안 맞는 게 좋습니다. 흙을 안 맞고 외곽으로 선입권에서 참고 한 발이라면 이제는 정말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 7번 스타락의 이변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이번 경주의 서울 8경주에서 지금 8번 그 위주 스피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수가 김태훈 기수가 오늘 올라가 있는데, 김태훈 기수도 지난 그 설 명절 전에 아주 오랜만에 출장했었죠. 잘 탔어요. 그 김태훈 기수가 또 별대박에게도 또 한구를 해줬었죠. 삼성불패란 마필로 또 배당을 또 때려주면서
우리가 적중됐었는데 뭐 천하제패 이런 거 가지고도 김태훈 기수가 앞으로 좀 잘 탈 것 같죠. 예, 그 기승술이 그러니까 그 기승술이 상당히 좀 앞으로 좀 빼어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별대박은 뭐 이런 기수들을 매우 이게 늘 주목을 하기 마련인데 한마디로 뭐 그런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이 소리 없는 이 강한 기승술.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외국 팝송 중에 그 원웨이 티켓이라고 들어봤죠? 네. 네. 그 원웨이 티켓이라는 그 노래를 부른 가수가 일옵션이라는 그 외국 흑인 가수들인데 그룹 사운드 그 일옵션의 뜻이 그 외국어로 그 소리 없는 폭발이란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기수들 중에도 이 소리 없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기수가 요 김태훈 기수 같은 기수 같습니다. 올해 상당히 그 김태훈 기수의 그 기승술 지난주에 보니까 그 천하제패 가지고 배당 때리고 또 삼성불패 가지고 또 아주 싹 갖다 그 때리고 앞으로 김태훈 기수도 많이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서 8번 위즈스피드 직전경주 페로비치가 타고서 3착했지만은 이 페로비치가 그냥 만들어 놓은 마필로 평가가 됩니다. 오늘 김태훈이가 상당히 한번 우승까지도 이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8번 위즈스피드 좀 인기는 뭐겠죠? 예, 어느 정도 뭐 8, 9, 10이 이제 3파전 팔리겠죠. 예, 8번 위즈스피드 단축된 거리 1200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번 동천꿈나무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역시 뭐 문세영 기수가 직전에 확실하게 좀 살려냈단 말이죠. 뭐 이번 경주 문제는 이제 부담입니다. 57의 부담을 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단거리 경주의 직전에 상대를 6마시 차로 잡았던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뭐 무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10번 동천꿈나무도 지난번에 시가에이스를 제끼고 엄청난 여유가 있었던 만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서울 8경주도 이게 어찌 보면 뭐 저배당을 가장한 혼전도가 보이는 경주고 배당까지 공략을 하겠습니다. 서울 9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예, 1700m 경주 오늘 1700m는 구경주 10경주가 1700인데 오늘 10경주는 선동열 위원께서 메인 잡고 계시죠? 네. 네. 이번 서울 9경주는 1700m 역시 또 가고 있습니다. 선동열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연히 이제 주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20번 평촌 라이언이 제가 볼 때는 이건 붙잡고 선행입니다. 붙잡고 선행. 그만큼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1000m에서 1300으로 직전에 늘어난 거리에서 선행을 나서면서 정말 여유 있게 뭐 우승을 거둬냈던 마필이고 이번 경주가 연속 승군전에 거리가 늘었다라는 부담은 있습니다만 반대적으로 상대 자체가 크게 능력마가 없는 경주 편성이죠. 역시 10번 평촌 라이언이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을 나선다라면 최근에 그 조시라면 그대로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번 평촌 라이언 별대박과도 2년 있던 마필 예전에 별대박 열풍을 가지고 단방 쑤셔서 1경주부터 준메인 때 147배를 싹 갖다 단통 쑤셔놓고 코리아 레이스의 그 주간 베스트 1등으로 사진을 걸었던 마필인데 그 당시 추천할 때까지만 해도 예시장 상태만 보고 갔던 거예요. 이철경이 탔었기 때문에 그 믿음감을 갖기보단 마필 상태를 보고 왔는데 배당을 때려줬죠. 근데 최근에 두 번의 경주를 보니까 능력마더라고요. 아주 능력이 출중하고 오늘 가능성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안쪽에 3번 벨라로라 역시 앞방 뒷방이 다 돼요. 스피드 뒷심 고르게 겸비한 마필 1700m 거리 적응이 관건이겠지만은 7조 9장인에서 7번 더블 J하고 두 마리 같이 꺼내놓고 오늘 문세영의 호흡 같은 거는 오늘 상당히 또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번에 나와 있는 애들 중에서 그 폭병꽃 마필 6번 슈퍼브로더란 마필인데 최근에 노가다 조기를 하면서 이것도 상태는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현장에서 마체중을 좀 이게 좀 내려서 나와준다면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이 마필은 어떤 상태를 보십니까? 직전에 이 말이 훈련을 할 때는 스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마필 상태가 안 좋았다는 얘기죠. 이번에 이제 좀 공백을 거치면서 조교 강도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의 마필은 어느 정도는 회복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역시 뭐 김용근 기수의 교체 카드라면 6번 슈퍼브로드가 그런 좋아진 상황에서 어느 정도 경주력을 끌어낼지도 뭐 지켜볼 수 있는 복병이죠. 예, 6번 슈퍼브로드 뭐 이런 마필도 관심들이고 서울 구경주도 뭐 어지간하면 현장에서 적중이 되는 경주입니다. 막건수 없이
환수율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7년 2월 4일 토요일 경마 선동엽의 메인급 승부 경주는 10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10경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2군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라고 좀 혈통적인 기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던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군에 3번 블러칭바우나 1번 포머미션, 1번 3번이 최저 배당을 형성을 하겠습니다만 그건 보여진 액면일 뿐이죠. 잠재력 기대치로 본다라면 사실상 1번 포머미션도 11번을 뛰는 동안 3번의 입상 경험, 3번 블러칭바우도 이 선천적으로 자세가 높기 때문에 실전 기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결정력 부족의 단점. 1번, 3번은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최저 배당은 무시하고 공략을 하자는 얘기죠. 1번, 3번을 제 개인적으로는 이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겨줄 수 있는 혈통적인 기대치를 지닌 마필이 출전을 한다. 먼저 때려야죠. 보여줬을 때 때리면 대끼리 맞춰서 뭐 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배당이 높게 형성이 될 때 남들보다 한 템포 죽더라도 먼저 때려야 된다는 얘기죠. 자, 정말 자신 있는 마필 한두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2등급까지 가는 말이, 그리고 1등급까지도 갈 수 있는 말이 여기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면 무조건 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 토요일경마 10병주 쌍승시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쌍복 한방의 승부 경주, 여기에 중 배당에 노림수까지 두고 있기 때문에 자, 적중과 환수 모두가 가능한 토요일경마 10경주 오늘의 최대 승부처 무조건 메이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서울 11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별대박이 토요 경마 서울에서 가장 배팅 강도를 가는 서울 A급 플러스 메인 승부처 노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업계 탑 메이저 0.1% 전율의 승부사 고래사냥꾼 별대박의 서울 메인 승부처는 대한민국 전 지점에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께서 폭발적인 접속을 하고 계십니다. 작년 2016년도도 서울 메인 승부 경주를 통해서 너무 많은 적중을 들여왔고 적중 자체가 너무 아주 뛰어난 아주 높은 고배당 수익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별대박 첫 번째 서울 메인 승부처인데 별대박은 정확한 적중 막건을 공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수율에서도 높은 경험을 얻으실 수 있는 경주로 100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 11경주는 1200m 경주입니다. 어메이징한 결과물 현장에서 꼭 ARS 놓치지 마시고, 이번 경주가 초반에 선두 다툼이 매우 치열해요. 샤인클로버가 안쪽에 자리하고 있고 아르고 플라잉을 비롯해서 라페니체 등등등 이번 경주 코스도 안쪽에 있는 애들도 발 빠른 마필들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바깥쪽에도 골드 뮤직을 비롯해가지고 오픈뱅크 등등, 또한 선파이터까지 엄청나게 발 빠른 애들이 많이 깔린 경주입니다. 이런 경주에서 오늘 별대박이 한번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아주 필연적으로 싹 갖다 처박을 마필이 한 마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이 가지고 제대로 승부하고 제대로 한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서울 11 경주에서 우선 별대박이 관심 있게 보는 마필 몇 두는 소개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선은 4번 덕사모라는 마필입니다. 요것도 발주 성향이 아주 빨라요. 선행력도 있는 말인데 이 마필이 최근에 승군한 이후에 이 마필이 계속해서 지금 입상을 못해 왔지만은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이전에 뛰었던 걸음을 이끌던 적은 없었습니다. 스피드도 막강한 마필인데 선행승부도 깊이 왔고 좀 다소 좀 약한 말머리로 의지가 약했던 마필이기도 합니다. 오늘 10주 만에 공백기 갖고 나왔지만은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해요. 6주 홍대유애들이 유승환이 태워놓고 아주 다부진 의지를 표현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 요거 자체는 별대박의 관리 마필이기도 합니다.
이 마필도 걸음 전력은 스피드도 막강하지만 오늘쯤은 한번 이제 또 사고를 칠 수 있는 전력으로 보고 있는데, 워낙 그 훈련 때 상태나 모든 주폭 또 모든 그 안정감에서 가장 유리해진 마필은 4번 덕사모, 이번에 배당권에 강하게 관심을 드리고 있는 경주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5번 골드뮤직이라는 마필이 앞방 뒷방이 다 돼요. 스피드, 뒷심, 선취입이 다 되는 전력인데, 이역기스와의 임마호 매우 이것도 좀 상당히 좀 중요시하게 봐주실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별대박이 오늘 외곽에 오늘 대가리 승부하면 볼 수 있는 마필이 서 있어요. 이미 출마표를 열기 전부터 출전 등록 예정마 분석에서 이미 끝낸 마필인데, 오늘 출마표에 편성이 돼서 나와줬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 혹이고 이번에 한번 제대로 승부를 볼 참입니다. 별대박은 또 메인 승부를 너무 잘 맞추는 전율의 승부사고, 배당도 10배 이상의 높은 고액배당 항상 체포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번 서울 11경주 별대박의 메인 승부죠.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메이징한 결과물 함께 하셔서 꼭 가져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12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라스트 파이널 라운드, 오늘 또 이번 서울 12경주를 그 선동열 전문위원님께서 오늘 마지막 승부처 하이라이트로 가져가고 계십니다. 또 마무리에 또 종집을 한번 또 찍어주실 듯한 그러한 경주인데, 어떤 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거의 이제 인기도에서는 완벽하게 밀려 있는 마필을 놓고 중고배당으로 승부를 들어가려고 작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7번 진달래가 인기 1위 마필이고, 여기 지금 9번 최강자, 정말 빠른 말이죠. 여기 외곽이 12번 스페셜 조이 끄는 말이죠. 그만큼 빠릅니다. 이 발빠른 마필이 많다라는 측면, 앞선 자체는 굉장히 치열하게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 11번 IM4U라는 마필이 최근에 물론 입상 실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직전 경주는 조제로 기수가 이 초반 발주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이트 조건이 나빴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인 경주 운영을 펼치지 못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걸음을 남겼던 마필인데 사실상 이 착차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쪽 게이트에 잘 맞췄더라면 저는 충분히 입상권까지 가능했을 것이다라고 직전 경주를 보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 유승환 기수로 교체가 됐는데, 경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포인트는 앞선이 굉장히 치열하고, 오히려 추위권의 11번 IM4U 같은 경우에는 직전의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조건을 만났다는 얘기죠. 여기에 인기도까지 완전하게 밀려 있는 상황에 마필의 컨디션까지 꾸준히 끌어올렸기 때문에 11번이 들어오면 토요경과 마지막 경주는 한번 상황이 날 것 같습니다. 11번 IM4U가 오면은 상황이 날 것 같네요. 이번 서울 12경주 1400m 경주, 오늘 선동열 위원님의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가고 계십니다. 4번 주얼리파크라는 마필은 얘가 기습력도 출중했지만, 예전에 11월 19일 외곽에서 밑바닥 쓸고 올라와서 낙승을 거둔 마필, 지난번 1400을 다시 나왔는데 오랜만에 1400에서 또 입상을 못하고 부러졌어요. 근데 오늘은 기수가 예전에 문세영이 타고 취입으로 올라왔던 문세영이 재기승하면서 이번 4번 주얼리파크, 요거는 이번 주 별대박은 좀 세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외곽에 7번 진달래도 승군전이지만 무시는 못할 구도라고 보는데, 오늘 선동열 위원님이 승부경주 11번 IM4U 강하게 좀 공개를 해주셨고, 요거 가지고 막건을 사면 완투 쓰리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들어오기만 하면 그렇죠. 스쳐도 녹방이 나는 거네. 녹방이 나는 거. 이번 서울 12경주 현장에 또 상태 살피시고 정확한 적중 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마지막까지 깊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2월 4일 토요 경마 별대박이 UCC 방송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 경마에서는 역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명절을 보내고 그 첫 주 경마로 진행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변의 그런 경주가 많습니다. 현장 상태도 중요하고 마방 정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 끊임없는 복귀와
또 마력을 통해서 얻어내는 이 촉감도 매우 중요한 하루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동열 위원님, 이번 주 토요 경마 다짐을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토요 경마 전체적인 편성을 다시 한번 방송을 하면서 살펴보면서 대끼리 승부를 두둑히 막건을 들고 예측권을 들고 대끼리 승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깨질 것 같아요. 예, 무조건 깨질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경주일은 소액을 가지고 배당을 한번 노려보십시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토요 경마는 좀 배당이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 경주 뭐 대끼리 못 맞췄다고 한탄 한잔 마시고 배당을 잡기 위해서 토요 경마 노력을 좀 하셔야겠고, 저 역시도 배당의 어떤 그 중심에 서 있기 위해서 남은 시간까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토요 경마 또 별다방 과천경마장 예시장으로 출발을 합니다. 예시장에서 그 모진 추위와 그 눈바람을 맞으면서 열심히 뛰면서 또 좋은 결과 분명히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방송을 애청해 주신 경마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토요 경마 많은 분들의 대승을 기원드리면서 별대박 선동열은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